동료가 부탁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바쁜 건 당신도 마찬가지인데 어느새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짐 좀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계획이 있었는데 괜찮아, 갈게라고 합니다. 또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건 하나도 못하고 하루가 갑니다.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주말에 친척집 좀 다녀와라. 가기 싫은데 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걸 알지만 거절을 못합니다. 상사가 추가 업무를 줍니다. 바쁘지?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니까. 싫다고 말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습니다. 머릿속에선 항상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거절하면 싫어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미안해서 못하겠어. 죄책감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당신은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내 시간은 없어요. 내 욕구는 늘 뒷전입니다. 번아웃 직전까지 왔는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쌓이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착한 게 잘못인가요? 왜 거절을 이렇게 못할까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은 순종적일 때만 주어졌어요.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면 칭찬받았고 싫어요 라고 하면 야단 맞았죠. 이 경험이 내면화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두걸 신드롬 또는 구두보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나와 착한 나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진짜 나는 누구지?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절에 대한 불안도 깊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관계 파괴와 동일시해요.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관계가 끝날 거야,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겁니다. 과도한 책임감도 한몫합니다. 타인의 문제를 내 책임으로 느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 거야, 내가 해야 해. 완벽주의 성향과 결합되면 더 심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도와줘야 해. 타인 중심적 사고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판단 기준이에요. 나는 어떻게 느끼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보다 남의 기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한국 사회의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해요. 눈치와 배려가 미덕으로 여겨지죠. 공기 읽기, 분위기 파악, 이런 말들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착함이 더 강요됩니다.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여자는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여자답게 행동해라.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여성은 까칠하다,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쉽죠. 착한 사람이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내 시간이 온통 남의 것으로 채워져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번아웃이 옵니다.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감정적 대가도 큽니다. 억눌린 분노와 원망이 쌓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에 쌓아둡니다. 자기 비하가 시작돼요. 나는 거절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우울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정체성 혼란도 심화되죠. 나는 누구지? 진짜 나는 뭘 원하지? 관계에서도 역설이 생깁니다. 착하게 굴어도 존중받지 못해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용당하는 관계만 남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없어요.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쓸모 있어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신체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겨요. 두통이 잦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픕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그만 좀 쉬어. 너 자신을 좀 챙겨.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영어로 바운더리는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부터는 안 돼라는 선을 긋는 겁니다. 물리적 경계도 있고 정서적 경계도 있고 시간적 경계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예요.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문제가 자꾸 내 문제로 넘어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하지? 내가 해야 하나? 에너지가 무한정 소모됩니다.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공동의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해요.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죠.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경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경계 설정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자기 책임과 타인 책임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것과 상대가 책임질 것을 명확히 해야 해요. 둘째,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상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셋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받고 상대의 선택 결과는 상대가 받는 거죠. 넷째, 존중과 배려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경계가 있다고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는 경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경계를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경계를 지킨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경계를 냉정함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정이 없는 사람, 차가운 사람. 경계를 사랑 부족의 증거로 보기도 해요. 진짜 사랑하면 경계 없이 다 해줘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경계는 자기 돌봄이에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한쪽이 탈진하면 관계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라고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도 권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죄책감과 분리하는 겁니다. 거절이 곧 배신은 아니에요. 내 욕구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죄책감은 학습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학습된 거라면 새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아, 나도 중요해라고 다시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 명확하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처럼 들리면 상대가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도와줘라고 할 수 있어요. 애매한 표현도 피하세요. 글쎄, 아마도 해볼게 이런 말은 기대를 만듭니다. 확고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 설명이 선택 사항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꼭 이유를 댈 필요 없어요. 안 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금방 끝나. NO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대안 제시도 옵션이라는 겁니다. 꼭 대안을 줄 필요는 없어요. 원한다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엔 괜찮아. 내가 아니라 에게 부탁해봐. 하지만 이것도 의무는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즉답을 피하세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일정 확인하고 답할게. 이렇게 시간을 벌면 충동적인 승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곱 번째는 부분 거절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안 되지만 일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만 저건 도와줄게. 지금은 안 되지만 내일은 괜찮아. 조건부 수락이죠. 유연한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반복 연습입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미안하지만 어려워요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이렇게 거절하자.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떨릴 겁니다. 괜찮아요. 점진적으로 나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는 겁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섭섭해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의 선택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경계를 지킨 것뿐입니다. 열 번째는 진짜 관계를 구별하는 겁니다. 거절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관계예요. 반대로 거절했더니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그 정도 관계였던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만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착한 것과 경계 설정 사이의 균형이요. 착한 것과 착한 척은 다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친절이 있어요. 이 사람을 돕고 싶어, 도울 여력이 있어, 기꺼이 하고 싶어. 이건 건강한 착함입니다. 반면 의무감에서 나오는 복종이 있어요. 해야만 해, 안 하면 미안해, 거절하면 큰일 나. 이건 착한 척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적 친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순 없어요. 진짜 도울 수 있을 때, 진짜 돕고 싶을 때 돕는 거죠. 이기심과 자기 돌봄도 다릅니다. 이기심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나만 챙기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자기 돌봄은 다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기 우선순위죠. 비행기 안전 수칙처럼요.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먼저 써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채워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도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남을 아낄 순 없다고요. 자기 보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도한 희생은 위험해요. 나를 다 소진시키면서까지 남을 돕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탈진하고 원망만 남고 관계도 끝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성숙한 착함은 경계가 있는 친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부터는 내가 해야 해. 선택적 배려예요. 모두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의를 베푸는 거죠. 일회성 큰 도움보다 작지만 꾸준히 줄 수 있는 도움이 낫습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윈-인을 지향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한 것과 거절을 못하는 건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경계를 알아요.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경계는 필수예요.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애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는 없어요. 나도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아끼지 않으면서 남을 아낄 순 없어요. 거절의 진짜 의미는 자기 존중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절을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변화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작은 부탁 하나를 거절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나도 중요해. 내 시간도 소중해.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세요. 이번 주에는 내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하루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경계를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부터는 NO라는 선을 명확히 하는 거죠. 1년 후에는 달라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한 당신이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용기를 내세요. 진짜 착함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요. 무언가를 해줘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요. 처음엔 떨릴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